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동안 외모는 몇 살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동안과 노안. 평소 외모를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도 어머, 그 나이처럼 안 보여요. 완전 동안이시네요. 특히 중년 넘어서부터는 동안이란 말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안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동안에 대한 속설을 과학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해요. 외모를 추적하다.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 심리학과의 레슬리 제브로비치 교수 연구팀은 207명의 사람들을 수십 년간 추적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외모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엄청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동안, 외모, 나이에 대한 팩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한 번 동안은 영원히 동안일까? No, 그렇지 않았어요.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여자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동안이었던 사람이라도 30대에 접어들면서 자기 나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남자는 조금 달랐습니다. 한 번 동안인 남자는 30대까지도 계속 높은 동안 점수를 유지했고 50대가 되어서야 자기 나이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게 꼭 나쁜 소식은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노안이라는 얘기를 듣는 사람이라도 여자는 30대, 남자는 50대가 되면 자기 나이처럼 보이게 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어렸을 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계속 예쁘고 잘생겼을까? Yes. 아쉽게도 외모는 나이를 먹어도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강했어요. 여자든 남자든 어렸을 때 예쁘고 잘생긴 사람은 50대가 되어서도 계속 예쁘고 잘생길 확률이 높았습니다. 동안은 오래가진 않지만 외모는 오래가네요. 세 번째, 사람의 외모가 결정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이건 남자와 여자가 약간 달랐어요. 여자의 경우 사춘기 이전, 즉 10대 초반의 외모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남자의 경우 사춘기 이전의 외모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의 외모가 이후에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남자가 사춘기를 거치며 얼굴이 많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남자는 사춘기가 지나봐야 진짜 자기 얼굴이 나오는 셈이죠. 네 번째, 동안이 가장 중요한 시기는 10대에서 20대는 동안이라고 꼭 예쁘고 잘생겨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30대 이후에는 동안 이퀄 예쁘고 잘생김이란 공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가 나이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No, 아니랍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남자보다 여자의 외모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꼭 그렇진 않았어요.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들면 비슷한 정도로 외모 점수가 내려갔죠. 어느 누구도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카톡으로 상대방의 호감도를 알 수 있을까? Yes, 가능합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요. 상대방과 주고받는 카톡을 분석하면 그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말투, 메시지 길이, 표현, 답장 시간 등은 상대에 대한 호감에 따라 미묘하게 변하거든요. 감정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변하는 여러 요소들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메시지만 보고도 감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애인과 화해하고 싶다면 침대로 직행하라. 매일 밤 쉽게 잠들지 못하는 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자고 싶어도 못 자는 분, 이번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 연구 하나 소개해 볼게요. 물론 당신이 연애 중이라는 가정하에서요. 캘리포니아대 에이미 고든 교수는 연애 중인 사람들이 잠을 못 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확인하기 위해 2번의 실험을 준비합니다. 그 결과를 바로 공개할게요. 첫 번째, 잠을 적게 자면 많이 싸운다. 고든 교수는 연애 중인 78명을 모집해 2주간 수면 다이어리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참가자들은 매일 밤 잠은 잘 잤는지, 그날 연인과의 관계는 어땠는지 등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참가자들의 답변을 분석해보니까 2주 동안 잠을 적게 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연인과 싸울 확률이 높았습니다. 또한 평소 잠을 잘 자던 사람이 하루라도 잠을 잘 못 잔 경우 다음날 연인과 싸울 확률이 커졌어요. 두 번째, 잠을 적게 자면
화해하기 어렵다. 이후 고등교수는 커플 71쌍을 모집한 뒤 실험실로 불러 두 번째 실험을 진행했어요. 연구팀은 평소 두 사람이 자주 싸우는 주제를 물어보고 둘만의 공간에서 그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라고 했어요. 그 상황을 녹화해 분석했더니 둘 중 한 명이라도 전날 밤 잠을 적게 잔 커플은 싸우기만 엄청 심하게 싸우고 쉽사리 화해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두 사람 모두 잠을 푹 잔 커플은 금방 화해할 수 있었죠. 고든 교수는 이 이유를 잠을 못 자면 공감 능력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싸운 뒤 화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왜 화가 났는지를 이해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연인이 충분히 화날 만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충분한 잠을 못 잔 경우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피곤하고 졸리고 다 귀찮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연인이 그간 서운했던 점, 고쳤으면 좋겠던 점을 얘기하는데 당신이 하품을 하고 듣는 둥 마는 둥 피곤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연인은 나를 사랑하긴 하는지, 나랑 진지하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건지 당신의 마음을 의심할 겁니다. 어떻게 좋은 사이를 유지할 수 있겠어요? 헤어지자는 말을 안 들으면 다행이겠죠. 만약 요즘 너무 피곤한 상태라면 연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내가 요즘 너무 피곤한 상태라 너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라고요. 더불어 당신도 모르게 연인에게 까칠하게 굴거나 상처를 줄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하시고요.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서 너무 피곤한 상태라면 연인에게 상황을 얘기하고 우선 침대로 직행하세요. 그동안 밀린 잠을 푹 자도록 하세요. 숙면을 취하고 일어나서 피곤이 풀리면 이제 연인에게 연락해서 그동안 서운하게 했던 것들을 만회해보는 겁니다. 내 몸이 건강하고 피곤하지 않아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공감도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동안 외모는 몇 살까지 유지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